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뉴욕 시간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미국에서 7년 만에 개기일식이 있었다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 방송들이 아주 그냥 뭐 계속 생중계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 한 27분쯤 텍사스에서 시작이 돼서 한 2시간 전인 새벽 한 4시 35분쯤 미국 메인주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쭉 가로질러 갔는데 최장 한 4분 한 28초 정도. 그러니까 2017년에도 미국에서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범위도 넓고요. 그 관측할 수 있는 범위가. 그다음에 시간도 그 당시에는 한 2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많아서 뭐 굉장히 많은 뭐 미국이 아주 요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거를 또 이제 그 경제 경제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네.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제 이 개기일식 전에 나온 거긴 하지만 한 최소 60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8조 한 1,200억 원 정도의 그 경제 효과를 낸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일식이라는 게 해가 달을 완전히 품는 네, 거잖아요. 저도 봤는데요. 그리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많은데 결혼식을 한 500상 정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일식 관측 파티도 그 주요 도시들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점에. 네. 근데 일식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안경은 이제 갖고 있었는데 2017년에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개기일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죠. 근데 트럼프는 나사도 그렇고 그 주치의가 맨눈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맨눈으로 봤습니다. 그때 그게 전 세계에 이렇게 돼서 역시 트럼프답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앞서서도 뭐 에어비앤비도 기대가 좀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몰리니까요. 일단 이제 네. 조금 좀 움츠러들었던 그런 여행 수요에 좀 자극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들이 많았는데 네. 글쎄요 뭐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 효과 면에서는요. 알겠습니다. 7년 만에 벌어진 뭐 해를 품은 날 우주쇼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개기일식 미국에서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미국과 유럽이 잇따라 이스라엘을 견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스라엘이 국제적 왕따 신세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영국 캐머런 그 전 총리죠. 지금 이제 외무장관인데 이스라엘 네. 향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선데이 타임즈에 기고를 했는데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민주 국가는 도전받는 순간에도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기대가 된다. 이렇게 아주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논란 뭐 이런 걸 좀 정면으로. 네. 영국이 화가 날 만한 그랬네요. 게요.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오폭했다 그래가지고선 그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 그 구호 트럭을 오폭해가지고 7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또 그런 점이 있군요. 근데 영국은 미국, 독일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해왔잖아요. 그동안은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오고 무기도 꽤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가자지고 뭐 하고 지금 병력을 좀 일부 철수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라파 작전은 뭐 우리 스케줄대로 한다는 입장을 계속 하니까 지금 뭐 그 서방들이 보는 눈이 이제 전 같지가 않습니다. 좀 돌아서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런 가운데 이집트 국영TV가 가자 협상 진전에 대해서 이틀 안에 최종 조건 확정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그 이집트 국영TV 보도를 보면요. 네. 그저께 카이로에서 그 이집트, 카타르, 미국 중재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접촉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일단 관련국들이 기본사항에 합의를 했다는 게 이집트 국영TV 보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틀 안에 다시 카이로에서 만나서 최종 합의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물론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뭔가 지금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뭐 요구라든가 협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당국에서 협상 대표단한테 조금 좀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그런 지침을 줬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영구주전, 그다음에 가자지구에서 완전 이스라엘군 철군,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그다음에 인질 교환 같은 거를 요구를 계속 이제 제기해 왔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뭐 턱도 없다 했는데 네. 조금 좀 유연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워낙 그동안에 뭐 타협하는 듯 하다가 또 깨지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상당한 진전은 있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 협상 진전이 있다라는 요 얘기가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좀 철수했다고 밝힌 요 시점이잖아요.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그저께 네. 일개 여단을 제외해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 남부에서 철수시켰다 하는데 다른 형태로 하마스를 공격하겠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상군 병력은 상당히 빠지고 해서 이 협상 진전하고 뭔가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네요. 기시다 총리가 내일 그 국빈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가지요. 네. 그거 앞두고 CNN하고 인터뷰한 게 지난 일요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이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거다. 이 미해결 문제라는 게 이제 CNN 그 지적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하고 북한 핵 미사일 개발 문제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회견에서 뭐 여러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발언 좀 정리해 주실까요? 기시다 총리 얘기는 네. 일본의 그 억지력이라든가 군사력 대응력을 키우는 게 미국과의 동맹에 필수적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줄 수 있길 바란다 했고요. 지정학적으로 그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방위 역량을 키우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그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탄도미사일 핵무기 개발 나라들이 있고 뭐 이런 언급도 좀 있었네요. 거기다가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 이게 이제 북한하고 중국을 싸잡아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일본이 방위 정책을 전환한 거라는 그런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 또 최선희 외무상 납치 문제 거듭 거론이 나왔을 때 정상회담 추진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엔 그 김여정 그 부부장은 처음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뭐 납치 어쩌고 하니까 이제 네. 안 한다고 했거든요. 일단 그래도 약간의 좀 여지가 있다는 게 이제 외신들 분석이고요. 그런 상태고 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 회견에서 미일 동맹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런 미일 협력을 더 발전시키려는 것을 세계에다 보여주길 원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거기에 대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네. 좀 우려스럽다. 그러면서 뭐 이런 그 법치국에 따른 그 국제 질서 유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북중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양자회담하고 그 다음 날 그 미국 의회 연설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 필리핀 세 나라가 처음으로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이 북한과 일본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관심을 계속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이를 환영해야 된다. 뭐 이런 분석이 있네요. 그 미국 케이토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네. 그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를 했는데요. 지금 자기가 볼 때는 북일 정상회담이 뭔가 좀 성공할 그래서 뭔가 이런 영내 안정에 중대한 진전을 만들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실패해도 그렇게 크게 손해볼 건 없다. 뭐 이런 식의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 그 지적은 기시다 총리의 시도에 대한 북한 반응이 일관성이 없기는 하다.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그래도 네. 북한 지도부가 네. 일본의 그 정상회담 이런 구상에는 적어도 조금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대북 외교가 이미 바닥이 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노력이 실패해도 현재의 안보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이 한미일 간의 어떤 좀 틈을 벌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일 정상회담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일본의 대북 대화 시도에 반대하는 나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모든 사안에서 한국, 미국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핵심 안보 이익이 전보다는 훨씬 더 한국, 미국하고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네. 일본이 뭐 미국과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북한에 뭔가를 이렇게 좀 양보해서 한미일 관계를 이렇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로 자기는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쁘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좀 시도해 볼만 그러니까 하다라는 걸까요? 외교적으로 실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연성보다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이번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를 좀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겠다고 자기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도해 볼 만하다. 실보다는 그렇죠. 득이 네. 좀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네요. 믿져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육상 자위대 부대가 공식 SNS 계정에 이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용어 대동아 전쟁을 버젓이 쓴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요. 이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그 육상자위대 밑에 그 32 보통과 연대라는 데가 있는데 네. 그 지난 5일이죠. 그 이오지마 그 당시에 그 아주 치열한 결전이 있었던 곳이죠. 태평양 전쟁 때. 그 이렇게 미군들이 그 국기 세우는 거 그 유명한 사진이 있죠. 이것도 여기서 찍은 건데 그 전몰주 합동 추도식에 이 연대 대원들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까지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이게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서 조국을 위해서 당시 그 생명을 바친 양국 영령의 명복을 빌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X에 글을 이게 이제 이 표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관련해서 공식적으로는 뭐 그러니까 뭐 답변을 내놓은 게 일본 있을까요? 기자들도 그렇고 네. 외신 기자들이 아니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미군 점령사령부에서 이거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요, 1940년에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서구를 해방시킨다는 명목으로 대동아 공영권 그 당시에 그 주창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이듬해 가기에서 이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다가 바꿔서 부르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지고 나서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공문서에서 쓰지 말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에 쓰지 않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그냥 질문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일본 정부 공문서에서는 쓰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뭐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문제가 돼서 그런지 어제 삭제를 한 걸로 뒤늦게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조금 간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게요. 자,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이 관련돼서 이 대동아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8일 만에 삭제를 했다. 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게 약간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 이어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삭제를 하긴 했는데 네. 육상자위대가 지난 1월에 그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 여기는 네. 이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죠. 네. 여기를 집단 참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배자에는 더군다나 그 육상망료장이 이제 우리로 치면 육군참모총장이고 그 두 번째로 높은 육상망료 부장도 당시에 참배를 했습니다. 네. 일본 방위성은 부대가 종교 예배소를 참배하는 것, 그다음에 대원들한테 참배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보면 어긴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 좀 연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조금 의혹스러운 시각들이 있습니다. 삭제를 한 데에 대해서는 이유를 또 밝힌 게 있습니까? 글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삭제한 걸로만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 이야기, 뭐 어떤 뭐랄까요, 협상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지금까지 얘기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꽤 눈에 오랫동안 띄는 지금 게. 네. 중국에 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뭐 인민은행장, 재정부장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그랬는데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옐런 장관은 그 과잉 생산하고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룰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이 와중에 보란 듯이 그 중국 첨단 과학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3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기한이 1년이고 이자율이 1.75%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네요. 최대 2회 연장도 가능하고 이제 중국 개발은행 뭐 이런 여러 국유 상업은행들이 이제 이걸 대출을 해주면은 이 인민은행이 대출 원금의 60%에 해당하는 재대출을 제공해서 백업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옐런 장관의 방중 와중에 이게 발표가 된 게 조금 의미가 뭘까? 글쎄 그런 해석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좀 네. 지금 옐런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중국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렇게 옐런 방중 와중에 발표가 됐는데 중국이 제조업 투자를 억제하기는커녕 시진핑 강조하는 이른바 신품질 생산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상기시킨 거다. 그러니까 옐런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길 간다는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앞서서 크게 보도가 되고 좀 중점적으로 이 과잉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좀 맞대응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이고 또 그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네. 중국 재정부부장 그러니까 차관이 어제 옐런 장관의 그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자기네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자꾸 과잉 생산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거를 좀 제대로 봐달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시장 가치 법칙에 따라서 조절돼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수긍할 수 없다. 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뉴질랜드가 이민 비자 규정을 강화한다. 이민이 급증해서 그런 겁니까? 예. 네. 그 작년에 이거 뉴질랜드로 온 이민자가 17만 3천 명 해서 이전 기록에 거의 근접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CNN이 어제 전했는데 뉴질랜드가 이민 비자 요구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 뉴질랜드 이민 장관이 그 전날 밝힌 걸 보면은 네. 이제 취업 비자 규정 최소한 영어 구사력 조항이라는 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취업하려는 부분에 대한 최소 숙련 노동력 조항도 이것도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비자 최대 허용 기간도 3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장관이 이제 이거 규정 강화를 발표하면서 뉴질랜드 사람의 취업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숙련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려는 그런 조치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민자를 그러면 만약에 고용할 경우에는 또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민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뉴질랜드 사람을 고용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취업 구인 광고를 최소한 3주 이상 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임 쪽. 그래서 수송 부문하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쪽은 강화된 규정에서 예외가 된다는 그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자국민을 고용을 하고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민자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그렇죠. 네. 워킹 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이 트위터, 옛 트위터죠. X 계정을 폐쇄한 걸 두고 뭐 좀 충돌이 있나 봅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도. 사실 머스크가 뭐 네.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이번에는 이제 브라질하고 또 한 번 붙었습니다. 네.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뉴스 유포를 이용해가지고 X 계정 일부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SNS 계정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건 뭐 판결에 불복한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리고 브라질 사업을 접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브라질 대법원장을 아주 정면 공격을 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장이 브라질 국민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한 거다. 그러면서 탄핵돼야 한다. 야, 이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굉장히 좀 완전히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네. 이제 브라질 집권 노동당 대표도 그렇고 또 브라질 대법원장도 또 계정을 올려서 이건 우리나라 주권을 건드리는 거다. 그리고 뭐 억만장자 한 사람이 무슨 우리처럼 뭐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 온라인을 막 휘젓는 거 절대 용납 못하겠다. 이게 지금 이 판결을 어기면은요 하루에 벌금이 우리 돈으로 2,800만 원 계정 하나당이요. 하루에 계정 하루에. 하나당이요. 네. 그래도 뭐 지금 뭐 머스크는 뭐 절대로 꿈쩍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브라질 검찰 정당도 SNS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아주 강하게 충돌을 합니다. 네.
브라질과 머스크의 또 충돌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겠고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